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이 왕사성에, 이제 왕사성은 그 부처님이 계시던 이제 도시 이름입니다. 그 왕사성에 어떤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릴 때에 부모를 잃고 이제 이리저리 다니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이제 거지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아주 그 왕사성에서도 유명한 부잣집의 아들인데, 이제 어쩌다가 부모하고 헤어지게 돼가지고 그 유리글식을 하면서 부모가 누구인 채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잣집의 주인은 그 외동 아들을 잃어버려가지고 얼마나 마음을 섞였습니까? 그래서 전국에 그 애를 찾는다고 방을 붙이고 수소문을 내가지고 아이를 찾아봤지만은 아이 행방이 묘연해가지고 나이가 들 때까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잣집 이제 주인이 길거리를 가다가 웬 거지가 동냥하는 걸 보게 됐는데, 원래 피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그 거지한테 마음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내가 참 마음이 가는데 누구인가를 한번 뒷조사를 해봐라. 이러니까 그 사람이 뒷조사를 샅샅이 했는데, 그 애가 부모 얼굴도 모르고 또 자기 집이 원래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잃어버린 장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모가 그 애를 정말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고 그 애가 어떻게 거지 생활을 하면서 자라왔나 그 과정대로 쭉 보니까 틀림없는 자기 아들이라고 확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지를 불러가지고 이 밥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친해지기 시작해요. 그래 이제 애도 이제 청년이니까요. 그 집에 늘 이제 드나들면서 밥을 얻어먹고 주인하고 대화도 하고 돈도 한 푼씩 얻어가지고 이제 가고 하니까 자기도 마음이 좀 편해지고 그 주인을 대하는 게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잣집에 들어가기가 보통 보면 꺼려지잖아요. 근데 이제 자주 왕래하니까 부잣집 들어가는 것도 별로 이제 이렇게 어렵지 않고 이제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그 어느 날 그 주인이 그 거지 청년을 불러가지고 물어본 거야. 너가 어릴 때부터 입고 있던 가지고 있던 뭐가 있느냐 하니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허리띠 같은 게 이래 있는데, 그는 자기가 부모하고 잃어버렸을 때부터 그걸 이렇게 간직하고 있던 거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그 있느냐니까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그래 주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그걸 아느냐? 너는 한 20몇 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르신의 아들이라고요. 그래 너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틀림없는 내 아들이다. 그걸 뭐로 증명합니까? 그리고 이제 이 여자집 주인이 말하기를 네가 지금 차고 있는 그 허리띠가 옛날에 네한테 내가 메어주던 그 허리띠인데 너는 그 허리띠를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구나. 그런데 너는 그 내 재산을 상속받지 않아도 너는 내 없이도 부자로 살 수가 있는데 너는 지금까지 그걸 몰랐구나. 아니 제가 한 푼도 없는 제가 어떻게 부자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 허리띠를 잘 봐라. 그러니까 허리띠를 이렇게 만져보니까 허리띠 끝에 뭐가 만져져요. 그거를 내봐라 하니까 그거를 째가지고 보니까 이만한 구슬이 하나 나오는데 그 구슬은 정말로 세상에 복이 드문 보배의 구슬이라. 요즘 같으면 다이아몬드 굵은 거 몇십 카라짜리 좀 되는 그런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어릴 때 내가 니한테 선물 준다고 그 큰 보석을 그 안에 넣어놨는데 너는 지금까지도 그걸 모르고 그냥 차고 다니면서 밖에서 그냥 동양질하면서 거지로 살아갔던 거다. 만약에 그걸 네가 발견을 했으면은 너는 날 만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큰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있었을 것인데 너는 그걸 몰랐구나. 후회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한테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걸. 아니 저가 몰랐습니다. 그래 너는 이제 이 보물도 알고 또 아버지 나도 만났으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걱정이 없다. 법화경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애가 가지고 있던 그 보물이란 뭐냐? 우리 사람들은 모두 한테 개인이 다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이 뭐냐? 부처님이 일러주신 그 보물이라는 게 우리 속에 다 간직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살펴보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 보물을 죽을 때까지 모르고 지나가고 그냥 썩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절에 와서 배우는 것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보물덩거리를 알아보려고 지금 공부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 전에 일본에 갔을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들이 한 70쯤 이렇게 된 분이에요. 교토 같은 데 가면요 연세 많은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0대 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탔는데 그래 이제 보니까는 한국 스님이거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자기는 한국이 좋아서 한국을 자주 놀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산에도 자기가 자주 갔다. 그래 이야기하면서. 근데 자기가 한국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한국 사람들 참 이상하다. 그래 한국을 돌아보니까 말마다 이게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본 가본 분들은 알지만 일본에 신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신사는 한 천년 전부터 내려오던 그 풍속이라. 그런데 한국에 그 교회가 생긴 건 한 100년밖에 안 됐거든. 그때도 어느 골목 가도 다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한국은
일본의 불교를 전수해 줄 만큼 불교가 오래됐고 그거를 숭상해 온 나라인데 왜 한국 사람들은 그 중요한 불교라고 하는 보물을 가까이 안 하고 그 서양에서 들어온 그 기독교를 가까이 하는 건 자기 이해가 안 된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에서 전래된 불교를 배워가지고 이거를 이제 국교화해가지고 지금까지 믿고 있고 자기네들 그 신앙이라는 게 그 편치 않는 교육인데 한국은 왜 그러냐. 자기네들 보물을 잘 모르고 왜 서양에서 온 걸 가지고 이렇게 충성을 하느냐. 나는 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서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마 한국 사람들은 색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 내가 그런 이야기. 뭐 기독교 천주교도 들어온 지 뭐 100년 정도 됐으니까 그것도 뭐 한 100년 됐으니까 오래된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거 들어와야 되지. 이슬람교 믿어야 되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비단 지금 일어나는 것만 아니라 옛날을 생각해보면 우리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이게 뭐냐? 500년 전에 우리가 도자기 기술이 한참 이제 뛰어나 있을 때 도자기라면은 제1번이 중국이고 중국을 영어로 차이나라고 하는데 차이나라는 말이 이 서양에서는 차이나라고 하는 나라 이름도 되지만은 도자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원래 도자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국을 도자기라고도 하고 차이나라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째가 뭐냐? 우리 한국이야. 우리 고려 조선이 도자기 잘 만들기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도자기 만드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나무에다가 오칠을 해가지고 거기에 밥 담아 먹고 국 담아 먹던 나라라. 그런데 그 나무에다가 오칠하는 그 오칠 기술도 어디서 배워갔느냐? 한국에서 배워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영어로 뭐라 하느냐? 일본을 영어로 저펜이라고 해요. 그런데 저펜이라고 하는 그 말이 7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차이나 정말에서 도자기라고 부르고 일본은 저펜 정말에서 오칠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펜은 나라 이름도 되지만은 오칠이라는 말도 돼. 그만큼 오칠이 유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배워갔냐? 한국서 배워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오칠이 좋긴 하지만은 도자기만 못한 거예요. 왜냐면요, 도자기가 처음 만들어진 중국에서 그대로 귀족들 뭘 사용했냐면 옥을 사용해요. 그런데 옥은 그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갈고 닦으려면은 그 공인들의 이 수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 왜냐면 다 손으로 해니까. 요즘 같은 기계로 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릇 하나 만들려면은 몇 달에서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귀족들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평민들이 생각해 볼 때, 야, 이거 저렇게 좋은 그릇을 우리는 좀 사용 못하나. 그래서 연구해 본 게 결과물 낸 게 뭐냐면 도자기라. 그 도자기가 옥처럼 그렇게 반질반질하고 예쁘고, 물론 연구한 데서는 옥에 비교할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이 도자기의 실용성에 있어서는 이거 너무나 좋네. 그러니까 옥처럼 좋은 그릇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도자기가 나온 거죠. 그게 이제 중국 천하에 퍼지게 돼요. 근데 도자기는 옥하고 달리 뭘 할 수 있습니까?
옥은 그냥 깎기만 할 수 있을 뿐이지만은 도자기라고 하는 거 거기에 그림도 그리고 색깔도 희게도 만들고 끈게도 만들고 유형에 따라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발명품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 조선이 보고 모방을 해와가지고 이제 고려 청자 만들어내고 고려 백자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기술이 발전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걸 또 일본 사람들이 야 저거 우리나라에서 저거 뭐 어떻게 할 수 없나 이래 가지고 기술자들을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기술자만 빼와 가지고는 이게 성에 차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풍신수길이가 명나라를 치겠다는 명목으로 조선한테 길을 빌려달라 하니까 조선이 못하겠다고 전쟁 쳐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물밑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린 게 뭐냐? 조선에 가거든 기술자들을 잡아봐라. 그 기술자들 중에서도 도자기 만드는 도공들을 무조건 삭슬이 해와라. 이렇게 특명을 내려. 그래가지고 이 왜군들이 가는 곳마다 도자기 만드는 사람을 무조건 다 잡아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뭐 이삼평이라든지 또는 저 심수관이라든지 지금까지 이름이 남아있는 그 사람들 다 잡아요. 500년 전에 도공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 조선에서 밥 얻어먹기가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그 기술을 가지고 생명에 목숨 부진을 하는데 이거 밥 한 끼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나마 이 도자기 만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임금님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도자기를 굽던 관료가 있어요. 그 관료라는 거는 정말에서 관에서 명령을 내려서 굽던 가마다 이래가 관료라 그러고 하나는 그냥 백성들이 일반 밥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요가 있는데 그걸 민요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관료가 있고 민요가 있고 민요가 두 개인데 관료는 그릇이 조금 더 아름답게 굽어서 임금님한테 바치는 이 그릇들이니까. 근데 민요는 일반 백성들이 쓰는 거니까 아무데나 굽어버려요. 그러니까 보통 대체적으로 그 잡혀간 사람들이 민요도 있고 관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다 잡혀간 거예요. 잡혀가가지고 그릇을 굽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일본은 옛날부터 지방화가 돼 있던 나라거든. 우리 조선은 조선 국왕이 있으면은 밑에 이제 지방 수령들이 있어가지고 임금님 명령 받아가지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지방마다 이 다이묘라고 하는 지방의 그 군주들이 있어가지고 그 군주들 밑에서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굽는 거라. 그러니까 그게 뭐 한 전국 일본 전 열도에 한 30-40군데가 되잖아요. 이러니까 옆에 그 지방도 다이묘가 있고 이쪽에도 다이묘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이제 자기가 조선에서 잡아온 그 도공들이 그릇을 굽는데 그릇을 진상하잖아요. 그럼 보고 옆에 다이묘 굽은 그거는 어떤 거고 보니까 이거 더 좋거든. 그러니까 야 이거 좀 더 잘 굽어라. 이제 돈 더 줄게. 이래가지고 집도 번듯하게 만들어주고 요도 만들고 지원을 전부 다 하는 거야. 거의 사무라이급으로 대접을 하는 거야. 조선에서는 한 끼 밥 먹기 어려운데 일본에 와보니까 이거 대접이 이거 장난이 아니거든요. 결혼도 시켜줘. 돈도 줘. 직위도 줘.
책사대접하거든요. 조선 독공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그릇을 다이묘가 꼽아달라는 자 꼽아주는 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릇을 꼽으려면 뭐 중요하냐? 흙이 중요하거든. 근데 작품을 알무리하려 해도 조선 흙하고 다르니까 일본 흙이 조선하고 무슨 비슷한 흙이 없다고 전국 팔도를 또 이 일본 전역을 돌아다녀야 돼. 그래가지고 흙을 발견해가지고 도장을 꼽아내는데 이거 마음이 딱 들도록 꼽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심수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릇을 잘 꼽기도 유명하지만은 그 정교한 것, 일찍이 조선에서는 시도도 못 해본 그런 아름다운 그릇을 꼽아가지고 그건 황실에만 납품하게 되는 거라. 천황한테만 이제 납품하게 돼요. 그 심수관이 초대에 그 조선에서 잡혀갔던 임진왜란 때 끌려갔던 그 사람 이름이 심수관이라. 그런데 그 아들도 이름을 심수관이라 짓고 3대도 심수관이라 짓고 4대도 심수관이라 짓고 대대로 내려가면서 그 대신 그 앞에 1대, 2대, 3대, 4대 붙여가지고 이름은 한 이름 심수관으로 지금 뭐 16대인가 17대인가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조상이 그 끌려왔던 조상이라 이름이 심수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17, 8대 손자가 이름이 심수관이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이삼평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처음에 끌려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일대에 유명하게 돼가지고 비석을 이제 이삼평이 비석을 씌어가 지금도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그래서 그때 처음 끌려왔던 분 이름이 이삼평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자, 500년 전에 일본에 끌려왔던 사람은 그렇게 직사 대접을 받고 이름이 무언가조차 남아있는데 500년 전에 여기 남아서 나라에 그릇 만들고 백성들한테 그릇 굽는 사람들 그 이름조차 있느냐? 왜? 천박하다는 거예요.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기술이 있는 사람들, 이게 천박한 사람들. 그때 끌려갔던 그 도공들이 만드는 그 그릇, 그 그릇들이 지금은 일본에 다 국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공을 우대하고 기술자를 존경했던 그 근원이 뭐냐? 그때 일본에 중국 송나라에서 유학하던 스님들이 중국 그릇을 가져와요. 중국 그릇 가져와가지고 차 먹는데 그 그릇을 쓰는데 그 그릇이 너무나 아름답거든. 그걸 이제 그 천목이라고 부르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가만히 반질반질하게 그릇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 때도 그 기술을 받아와가지고 전부 다 그렇게 까맣게 만들어가지고 차를 마시게 돼요. 그게 그 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차라고 해서 찻잎을 갈아가지고 이 밀가루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저어가지고 거품을 내가 먹는 건데 까만 그릇에 파란 색깔 나는 차를 먹으니까 색깔이 아름답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까만 차였어요.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날 그 무렵에 일본의 유명한 거사가 한 사람 나타나는데 스님 밑에서 10년간 참선 수행을 하면서 스님을 모시고 공부를 했어요. 무슨 공부를 했느냐? 다도를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은 중국 그릇보다도 한국 그릇이 좋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릇을 하나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건 뭐 만들다 말한 것처럼 그렇고 색깔 일본 중국 그림은 그릇이 완벽하거든요. 색깔도 완벽해야 되고 형태도 완벽해야 되고 이게 중국 그릇이라. 근데 이 조선에서 온 그릇을 보니까 이건 뭐 조금 금도 갈라지가 있고 색깔도 약간 뭐 약간 누르스름하게 이렇고 그릇도 균형도 별로 안 맞고 이랬는데 거기에 차를 탁 타보니까 중국의 그 완벽한 그릇에 탄 거하고는 뭔가 모르게 불균형하면서도 인간적인 매력이 있으면서 그 불완전한 매력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앉아서 차를 한잔 탁 마시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못했던 상상을 초월한 그 묘한 그런 느낌까지 들었더라고요. 야, 어떻게 그릇이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조선만이 이거는 만들 수가 있다. 야, 이거 좀 더 구해올 수 없나? 그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도공들을 우리가 데려와가지고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싹쓸이 하면서 그 도공을 다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그 도공을 우대를 하면서 만드는데 지금도 일본에 한 100여 점 정도 남아있는 조선 그릇들이 있는데 그 다 명물 아니면 국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선 그릇들이. 그리고 그 조선 도공들 끌려갔던 그 도공들이 만드는 그릇들이 지금까지도 일본의 전세품으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본에 조금 행시한다 하는 집에는 그런 도공들이 만든 그런 그릇들이 다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좀 명망 있는 집안에 대접받아가 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내력 있는 물건들을 쫙 꺼내면서 맨 마지막에 진짜 우리 집의 보물입니다 하고 끄잡아내 놓은 게 뭐냐? 조선에서 가져간 그 조선 그 찻잔. 그런데 400년 동안에 우리가 그런 좋은 보물을 만들어내고 그런 좋은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거 몰랐던 거야. 그 비유하자 뭐냐? 그 법화계에 나오는 그 부잣집 장자가 자기 몸 속에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그 다이아몬드를 그 20년 넘게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 보물이 보물인 줄 몰랐던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조상들이 그 좋은 그 도자기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몇백 년 동안에 좋은 걸 발전시킬 생각을 못한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 기술을 딱 가져가 가지고 그 당시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런 데서 서양 사람들이 일본에 무역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또 이 도자기라. 그래서 일본에 이런 그릇 만들 수 있느냐 물어보니까 그 조선인한테 그 조선 도자기 만드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만들 수 있다거든. 그럼 좀 만들어도.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그때부터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중국에 또 이 도자기가 일본에 서양에 수출해냈는데 그때 무슨 병고가 생겨가지고 일본 사람들한테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서양 전역에 일본 도자기를 팔기 시작해요. 무역을 하고 나니까 엄청난 부가 들어오면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400년 동안에 서양하고 무역하고 들어온 돈이 일본을 아주 부강하게 만들어요. 그 때문에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 돈이 넉넉하고 동남아에 일본을 갖다가 일본이 동남아를 식민지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거 돈의 비력이에요. 경제의 힘이 컸다는 거예요. 조선을 씹어삼키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도 자기가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냐? 경제의 힘이에요.
나중에 뭐냐면 그 자만심이 커져가 아유 미국하고도 전쟁하자 해가지고 미국에 진주만 공격해가지고 2차 대전 일으켰잖아요. 그게 뭐냐? 자신감. 우리 재력이 이렇게 넉넉하니까. 근데 그때는 조선은 그럼 어떻게 살았냐? 조선은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초가집에 다 쓰러져가는 그런 집에 서울에만 기호집이 좀 있었지 다 가난하고 백성들 남는데 기 나오고 기 들어가는 그런 집에 살았다. 조선 통신사들 기록 한번 보십시오. 일본 얼마나 잘 살았는가 나옵니다. 전 비단 옷 입고 있다. 우린 겨울에도 가난한 사람들 300옷 입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데 눈을 떠가지고 우리가 이 기술이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직접 서양 사람들하고 무역하고 거래했다. 그 조선이 어떻게 됐냐? 오늘날의 조선이 아니었다는 거야. 일본처럼 너무 잘 살게 됐다는 거야. 그럼 지금 같은 일본한테 먹히는 일도 없고 우리가 지금처럼 일본을 원망하는 일도 없고 우리 번듯하게 그 살 수 있었다는 거야. 기술 천시하고 그 중국에서 가져온 그 승리야 그 종이 쪼가리 하나가 붙들고 네가 올린 내가 올린 싸움하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안 그런 것 같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500년 전하고 똑같아요. 뭐 같습니까? 그럼 계속 당파 싸움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올리, 국힘당이 올리라면서 서로 싸움.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큰 나라의 큰 이건 전 우주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민생대로 잘 사나 이걸 해야 되는데 뭘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 싸움하는 거야. 그죠? 말 한마디 잘못한 거 그거 가지고 또 그거 가지고 물고 뜯고 싸움하는 거야.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물가가 이렇게 어렵고 이랬는데 뭔가 좀 이렇게 큰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인간들을 살펴줘야 되는데 뭐 조그만한 걸 뭐 옷 하나 어떻게 입었다 그거 가지고 시비하고 말 한마디 어떻게 가지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4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그거 해왔던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기술을 가지고 발전시킬까 우리가 조금 더 잘 살게 못하냐. 이거. 지금 잘 팔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자력 팔 수 있는 게 우리 기술이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그동안 또 한 5년 동안 다 방쳐 먹었지. 그러니까 못 사는 길로 가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 400년 전에도 우리가 우리 기술 가져가가지고 나라 잘 살았듯이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우리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했냐. 깨야 됩니다. 400년 전에 끌려갔던 그 도공들 데려오려고 우리나라 사명대사가 일본 가가지고 잡혀갔던 포로들 데려왔는데 1000명 좀 넘게 데려왔거든. 그 중에 도공을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기술 없는 그런 끌려갔던 조선인들만 데려왔지. 조선에서 칼 다루고 예를 들면 그 대장간에서 불 다루고 하는 그것도 기술이잖아. 그런 사람들, 도장이 꼽는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데려고. 왜? 가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나오려는 거야. 우리 조선 가서 뭐하노? 일본 더 좋은데 조선에 가서 뭐하노? 우리 안 간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깨어있던 사람들은 안 간다.
그러니까 그때 일본 사람들이 나빠서 도공들도 돌려보내지도 안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도공들이 자발적으로 우리는 안 간다 했어요. 심지어는 뭐냐면 임진왜란 끝나고 그 도공들이 한국 가가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도공들마저도 싹 다 데리고 갔어요. 야, 일본 가니까 잘 살다 좋더라. 가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천재받던 사람들 그걸 우리도 보고 그러니까 같이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 집안의 보물들을 우리는 소홀하게 하고 있지 않나. 이걸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 일본 택시 기사가 한 그 말 그대로요. 야, 너가 한국에 좋은 불도 있는데 너는 너희들은 왜 그거를 소중하게 하지 않느냐. 그 사람이 비록 택시 기사지만은 옳은 소리야. 우리 한국이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빛나는 건 뭐냐면요. 한국 냄새 나는 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거 지금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것도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깨우쳐 줘야 되는 불교라고 하는 정말로 좋은 우리 집안의 보물이 있다. 그 젊은이들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갈고 닦아가서 후시에 모여줘야 될 그런 좋은 보물이다. 그걸 이제 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좋은 불교를 자녀들한테 가르치고 이웃한테 선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200~300년 뒤에는 또 어떻게 세월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뭐냐? 우리의 이 좋은 보물을 우리 후손들한테 잘 물려주는 거, 이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지금 세계에서요, 도자기 경매 나오잖아요. 제일 비싼 도자기가 어느 나라 거냐? 중국. 두 번째가 뭐냐? 한국 거 같지요? 아닙니다. 일본 거. 세 번째가 한국 도자기. 그것도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중국 도자기들 몇십억에 팔립니다. 일본 도자기는. 그런데 한국 도자기만 가격이 없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면 1, 2억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갈무리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잘 정신 차려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잘 살 때 그때 우리의 국위도 선양이 되고 또 우리가 만든 미술품도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옛날에 사금팔이라고 해서 10,000원, 20,000원 하던 게 그래도 지금은 경매장 가면은 1억, 2억 합니다. 우리가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이 강대하고 일본 잘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물론 도자기가 우리보다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기술자들 억압해가지고 그런 걸 못 만들래. 그런 우리의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탓만 할 게 아니고 좀 더 우리도 발전시켜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안목의 노입니다. 도공돌이라고 하는 것은 주문하는 대로 해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는 사람들이 잘 만들어도 하고 이야기하면 잘 만들어줍니다. 그게 100년 뒤에는 그게 우리의 보물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책임입니다.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신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손에 달립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오면서 그냥 오는 게 아니고 공부하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교양을 가르치면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의무가 우리한테 있다.
자녀들한테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자녀들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법문 듣고 가가지고, 그럼 이제 그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제 이 우리나라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애들은 현대의 거는 잘 알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역사적인 것과 뭐가 같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절에 다니는 보람이 꼭 기도를 잘해서 있는 것만 아닙니다. 이런 문화 콘텐츠도 이렇게 배워가는 이것도 하나의 이 공사.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문화 콘텐츠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